전쟁의 본질은 속임수에 있다. 약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통용되는 고대 명정의 병법은 급격히 발전한 기술의 힘을 빌려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적국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철저히 위장된 정찰 무인기인데요. 새 모양을 본딴 것으로도 모자라 비행 메커니즘까지 동일하게 구현한 소형 드론은 설령 목격하게 되더라도 그 정체를 의심조차 하기 힘들죠. 아예 실제 조류의 박제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높은 고도에서 카메라를 피해가며 비행하는 새 모양 드론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외계 문명이 지구의 정체를 시도한다고 가정할 때 그 수단으로는 무엇이 제일 알맞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해성이나 소행성, 인간이 한치의 의심조차 품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면서도 가능한 관측이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계산된 완벽한 궤도로 날아가는 천체로 위장한 정찰선일지도 모르죠. 2025년 7월 1일 그날 역시도 소행성 지상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은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천체를 파악하기 위해 작동 중에 있었습니다. 일명 아틀라스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나사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와이, 스페인에 위치한 5개의 천체 망원경을 동원해 매일 밤 수백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는데요. 이미 1200여 개에 달하는 근지구 천체가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특기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칠레에 위치한 아틀라스 망원경이 촬영한 4장의 이미지에서 태양계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 중인 천체가 포착된 것인데요. 일심률이 6에 육박해 일직선이라고 봐도 좋을 궤도를 그리고 있는 문제의 천체는 무려 초속 61km, 일반적인 해성이나 소행성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A11PL3Z라는 임시 명칭이 지정된 해당 천체 관측 결과는 곧바로 국제천문연맹의 소행성 센터에 보고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츠비키 망원경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나머지 아틀라스 망원경들이 6월경부터 해당 천체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필이면 A11PL3Z가 천체가 밀집된 은하 중심 쪽을 지나는 궤적이었던 것이 뒤늦은 발견의 이유였죠. 이 밀집지대는 대부분의 망원경들이 과도한 광량을 우려해 촬영을 피하며 아틀라스처럼 촬영이 가능하더라도 천체가 너무나 빽빽해 식별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행히 데이터 자체는 보존되어 있었기에 소행성 센터는 여러 관측 자료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발견된 천체의 연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죠. 오우무아무아와 보리소프에 이은 6년 만에 발견된 세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에서 온 외계의 손님이 바로 A11PL3Z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부터 아틀라스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받게 된 이 성간 천체는 학계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는데요. 단순히 성간 천체인 것뿐만 아니라 최초 발견 당시부터 이미 목성 궤도 안쪽으로 진입한 상태였던 아틀라스가 화성과 태양, 금성, 지구의 궤도를 모조리 관통하는 기이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계 각국의 석학들에 의해 연구와 관측 분석이 진행되고 천문대들은 몇 달 뒤 지구에 근접할 아틀라스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바로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되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 역사상 가장 오래 학과장으로 근무했던 천문학 교수이자 2012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타임지 선정 우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일원으로 꼽힌 아비로브 박사였는데요. 아비로브가 7월 21일 발표한 논문은 그 제목만으로도 모두를 경악해 만들기에 충분했죠. 성간 천체 아틀라스는 외계인의 기술인가? 논문은 강력한 경고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설이 옳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록 무의미할 수 있을지라도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너무나 무시무시했는데요. 문제의 가설은 최근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성간 물체 아틀라스가 기술적으로 제작된 인공물이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따릅니다. 첫째, 그 의도는 전적으로 선하다. 둘째, 악의적이거나 또는 그 중간쯤이다. 논문에 따르면 첫 번째 경우 인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접근하는 아틀라스를 환영하면 된다고 하죠.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은 인류에게 있어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숲 가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바 있는 해당 가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어둡고 위험한 숲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숲의 생명체들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고개를 내미는 순간 다른 강력한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드넓은 우주는 초월적인 문명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들의 성향 역시 불명확하다. 인류가 우주로 전파를 아무리 쏘아보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신한 신호가 우호적인 인사인지 희생자를 끌어내려는 미끼인지 알 수가 없기에 침묵하는 것이다. 어둠의 숲 가설을 통해 외계 문명이 지구를 탐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들키지 않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은 아비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바로 그 탐사선이라 주장하였죠. 그리고 아틀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순간 탐사선을 거대한 혜성으로 위장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외계 문명은 인류가 자신들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가차없이 원주민을 핍박하고 식민지를 건설했던 우리 인류처럼 호전적인 종족이라면 이어지는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어지는 논문의 내용은 아틀라스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9가지 이례적 특징들이었죠. 이 특징들은 하나하나가 아틀라스는 외계 문명이 제작한 인공물이다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의 궤도면은 거의 황도면과 일치하지만 역행 궤도이며 경사각은 175.11도이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약 0.2%에 불과하다. 궤도 경사각이 175.11도라는 것은 아틀라스가 황도면과 거의 같은 평면의 놓임을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대부분 순행하는 태양계의 천체들의 역행 궤도로 접근할 경우 충돌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행성들을 찬찬히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죠. 만약 아틀라스가 외계인이 제작한 우주선이라면 이와 같은 궤도는 몹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소행성이라 보기에 너무 거대하다. 통상적인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아틀라스의 지름은 약 20km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름이 200m 정도인 오umu아무아를 아득히 뛰어넘는 크기죠. 아비로브 교수에 따르면 이 정도로 거대한 성간 전체가 태양계에 유입될 확률은 몹시 희박합니다. 오umu아무아 정도의 크기를 지닌 성간 전체가 태양계를 지나갈 확률의 100만 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는데요. 즉 아틀라스는 자연에서 기원한 성간 전체가 아닌 인류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소행성으로 위장한 무언가라는 것이죠. 아틀라스는 혜성의 가스 분출 활동이 전혀 관측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혜성은 태양열에 의해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며 주변에 가스 구름이 꼬리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주변에 흐릿한 형상이 관측되었을 뿐이었는데요. 논문은 이것을 명확한 혜성 활동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단지 관측 과정에서 나타난 노이즈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아틀라스는 금성, 화성, 목성에 이례적으로 가까이 접근한다. 아틀라스는 세 행성 모두에 0.1 AU 이내로 접근하는 기묘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행성 접근 궤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단 0.005%, 2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재 인류가 0.1 AU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탐사선을 통해 과학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틀라스의 궤도는 더더욱 수상해집니다. 마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둔 지구를 제외하고 혹시 모를 주변 행성들을 심층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설계된 외계인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데요. 아틀라스는 태양과 지구 사이가 아니라 태양의 반대편에서 근일점을 지난다. 이어지는 5번째 특성은 아틀라스가 기술적으로 설계된 인공물이라는 아비로브 교수의 주장에 더더욱 힘을 보태주고 있었죠. 근일점은 태양과 천체가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아틀라스가 근일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인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데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 태양 뒤쪽을 통과해 관측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궤적을 아틀라스가 지니고 있었죠. 성간 천체가 무작위 방향에서 태양계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확률은 단 7%에 불과합니다. 역태양 오베르트 기동을 수행하여 태양의 중력에 붙잡힌 상태로 머물기 위한 최적의 지점은 근일점이다. 더 큰 문제는 아틀라스가 태양 뒤로 몸을 숨겼을 때가 바로 아틀라스의 정체가 단순한 천체인지 인공물인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베르트 기동은 타 천체의 중력에 의해 우주선의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순간 엔진을 가동해 효율적으로 커다란 에너지를 얻는 우주 항해수를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주선의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순간 역추진을 수행하면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즉, 태양계를 탈출하는 궤도에서 태양계를 공전하는 궤도로 전환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류가 대응할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외계 우주선이 본격적인 정찰이나 침공을 실시할 수 있는 호전적 기동이죠. 만약 태양 뒤편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아틀라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속도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 그것 자체가 인류 문명 종말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틀라스의 방사점 때문에 더 일찍 발견하기 어려웠다. 방사점을 쉽게 설명하면 천체가 하늘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지를 나타내는 점인데요. 앞서 설명했듯 아틀라스는 천체가 밀집된 지역을 지나와 관측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죠. 이는 마치 적국의 정찰기가 가장 감시가 느슨한 방향으로 잠입하는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이 밖에도 아비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목성과 화성에 도달하기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을 지닌 궤도를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아주 가깝게 접근하기까지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모든 특성을 종합하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결론이 도출되죠. 우연하게도 아틀라스는 조기 탐지가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왔다. 이에 우리는 접근까지 불과 3에서 5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 되어서야 아틀라스를 발견해냈다. 우연하게도 아틀라스는 행성들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궤도를 그리고 있다. 우연하게도 아틀라스는 여러 행성에 동시에 접근 가능한 이상적인 궤도를 지니고 있으며 화성, 목성 등의 행성들에는 거의 충돌 수준으로 가까이 접근한다. 우연하게도 아틀라스는 가장 중요한 순간 태양 뒤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우연하게도 아틀라스는 지구 근처만은 피하듯이 지나간다. 우연하게도 아틀라스는 아주 거대한 크기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우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가? 한편 학계에서는 아비로브 교수의 논문을 부정하며 아틀라스는 단순한 해성에 불과함을 정설로서 제시 중에 있습니다. 교수가 제기한 의문들은 우연으로 인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며 몇몇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맨해튼만한 크기의 탐사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말이나 되는가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하는 등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논문 내의 주장처럼 아틀라스의 행적에 일부 수상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혹시 모를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갑론을박은 몇 개월 후 확실한 결말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틀라스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 중이기 때문이죠. 과연 아틀라스는 그저 우연히 중첩된 기적의 성간 천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외계 문명이 철저한 계획을 통해 설계한 정찰용 우주선인 걸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만약 탐사선을 소행성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항성계에서 문명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분명 소행성 모양 탐사선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